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주 시장 자체가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오전장에 보면 요즘 좀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오히려 지금 뒷심이 강한 시장입니다. 오전보다는 오후장이 좀 좋아지고 있고 외국인들의 포지션 또한 아침에는 좀 매도를 하지만 순매수로 전환되는 모습을 어제도 볼 수가 있었죠. 거래소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선물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도 그런 흐름들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고 그에 따른 지수 또한 오전보다는 오후가 또 강세를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너무 시장에 아침부터 실망하지 마시고 차분히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장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인지컨트롤스를 잠깐 좀 언급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인지컨트롤스 같은 경우에 어제 1차 목표 가격을 좀 터치하고 난 이후에 오늘 또 올라가고 있어요. 오늘 4% 또 올라가고 있고 2차 목표 가격이 25,0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25,000원 뭐 충분히 갈 수 있으니까요. 관심 있게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지금 호텔신라를 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호텔신라. 자,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움직임 자체가 오늘 좀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자, 호텔신라 같은 게 지금 해외 쪽에서는 뭐 리조트라든가 아니면 뭐 극장, 항공, 뭐 크루즈 쪽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다들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극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AMC라는 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업체가 있는데 미국에서 가장 큰 이제 극장 체인점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그 회사 또한 최근 들어서 주가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코로나 피해주라고 봤던 종목들이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피해주긴 하지만 다시 한번 상승 흐름 좀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오늘 갭 상승한 이후에 조금 조정은 좀 보여주고 있지만 뭐 크게 우리가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여지고, 아무튼 지금 현재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소위 얘기해서 좀 물려 있는 종목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기대감이 아직까지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다음 종목으로 농우바이오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농우바이오. 자, 농우바이오를 말씀드릴 텐데, 자, 오늘 뭐 장중에 뭐 14,500원을 넘길 정도로 좀 강하게 좀 상승하는 분위기였는데 아쉽게도 조금 내려오긴 했습니다. 자, 2차 목표 가격이 지금 15,000원인데, 자, 15,000원이 살짝 300원 부족한 흐름들이었습니다. 아무튼 농우바이오 내일도 움직여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종목이라 말씀드리고, 농우바이오는 국내 시장 종자 시장에 있어서 시장 점유율 1위 업체입니다. 세계 지금 현재 글로벌 시장에서 곡물 가격이 옥수수를 비롯해서 엄청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렇게 보자면 농우바이오 추가적인 상승 흐름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한국금융지주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잘 올라가고 있죠. 제가 2차 목표 가격이 11만 원인데 2차 목표 가격 이상으로 지금 현재 잘 상승해주고 있고, 현재도 11만 5천 원, 장중에는 11만 8천 원을 보여줄 정도로 상승 탄력이 아주 좋습니다. 자,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 부분은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죠. 첫 번째는 증권적 브로커리 사업에 있어서 수익률이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실적이 엄청나게 좋게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이고, 두 번째로는 카카오뱅크죠.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자회사를 통해서 약 31.7%나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조만간 아무튼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상장 얘기도 나오고 있고, 카카오뱅크도 조만간 또 상장 얘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리 선 반영되어서 한국 금융지주가 다른 금융사에 비해서 더 큰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는 부분들, 아무튼 한국 금융지주도 아직까지는 살아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리뷰를 지금 해드렸고요. 리뷰를 해드렸고, 오늘 또 새로운 따끈따끈한 종목을 하나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하나 또 좋아할 수 있는 하나 또 제약바이오를 좀 가지고 나왔어요. 제약바이오를 좀 가지고 나왔는데 충분히 오늘도 뭐 제약바이오들 갈 수 있다라고 좀 본 부분이고, 시장에서 보게 되면 오늘도 오전장에 갑자기 박셀바이오가 수급이 형성되면서 10% 넘게 올라갔다가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일단 추세적으로라든가 수급적으로도 언제든지 움직여줄 수 있고 언제든지
오버슈팅하면서 수급이 확 몰릴 수 있는 분야가 또 어떻습니까? 제약바이오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좀 제약바이오를 가지고 나왔는데, 자, 앞타바이오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현재가가 62,700원인데, 현재가 매수 그대로 좀 대응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박스피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제 거래량도 좋아요. 지금 현재 보시는 것처럼 양봉을 만들어 줄 때마다 수급이 잘 형성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자, 이런 부분들은 어떻습니까? 수급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건 지금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들이죠. 아무튼 앞타바이오가 매집을 통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기대해 볼 만하고 뭐 금일은 좀 이 정도에서 좀 마감을 했으면 좋겠고 내일 제대로 된 오버슈팅을 보여주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도 앞타바이오 괜찮은 종목이었구나 라는 부분들을 좀 느낄 수 있는 좀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뭐 수급적으로도 보게 되면 현재 움직임들 자체가 외국인과 기관들의 물량이 그래도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타바이오 행보 구간을 보여주고 있지만 수급도 양호하게 잘 형성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동사를 가지고 나온 또 우리가 기본적 분석을 좀 해봐야 되겠죠. 자, 기술적 분석까지 여기까지 마감하고 자료를 보면서 앞타바이오가 왜 우리가 대응해야 되고 좋은 종목인지 또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타바이오. 자, 아시는 분들 많이 또 매매해 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앞타바이오에 대해서 뭐 실제적으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넉스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넉스라면 뭐 딴 게 아니라 효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효소 같은 경우는 우리 몸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는 대략적으로 한 7개 정도의 효소가 있는데 이 효소들이 우리 몸 안에서 돌아다니다가 질병을 좀 일으킨다라는 부분들이죠. 그 부분들을 막을 수 있고 없앨 수 있는 그런 녹스 관련된 기술력을 일단 플랫폼 하나를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앞타DC 기술입니다. 우리가 소위 해서 이름도 앞타바이오에서 알 수 있듯이 앞타머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앞타머 같은 경우에는 이중 나선 구조로 되는 불규칙적인 이중 나선으로 되어 있는 핵산 물질입니다. 근데 이 물질이 단백질과 이렇게 합치게 되면 암세포를 찾아서 폭탄 터뜨리듯이 빵 하고 터집니다. 그야말로 없애주는 역할을 해준다는 거죠. 암세포들을. 그래서 암세포만 타겟을 잡아서 없애주는 아주 또 새로운 기술의 플랫폼을 좀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넉스 기술로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당뇨 합병증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 당뇨 합병증도 마찬가지지만 당뇨 합병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당뇨가 걸리지 않습니까? 당뇨가 걸리면 약 5년에서 10년 안에 당뇨 합병증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당뇨 합병증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당뇨 때문에 우리가 사망하는 사건은 거의 없고요. 거의 당뇨 합병증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동사는 이 녹스 기술을 통해서 치료가 가능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당뇨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암시장 다음으로 두 번째로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이라고 말씀드리고 아무튼 지금 2025년까지 7억 명 이상의 당뇨 환자가 발생하고 그리고 내년에는 67억 달러까지 시장이 팽창한다라는 부분들이죠. 자, 그리고 앞타DC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난치성 항암제에서 혈액암, 시장암, 방광암, 간암 같은 경우에도 동사의 플랫폼을 통해서 없앨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자료 하나 보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앞타바이오의 좋은 점을 말씀드렸는데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해 볼게요.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 앞타바이오는 실제로 이제 플랫폼 기술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기술력 측면에서도 좀 확장성이 좀 있고 이런 신약에 대한 기대감이 좀 충분히 가져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바이오 섹터들 보게 되면 좀 뭐 백신 관련된 이슈라든지 코로나 관련된 이슈로 자주 움직이는 게 뭐 지금 현재 상황인데 이 앞타바이오도 이제 코로나 치료제 관련돼서 임상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뭐 이벤트를 엮일 수 있는지 이런 이슈가 좀 작용될 수 있을지 한번 전망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이게 치료제가 실제적으로 백신을 만드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현실적으로 더 쉽고 그러다 보니까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가 먼저 나왔죠. 근데 백신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국내 기업들이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그 큰 제약사인데도 불구하고 포기했어요. 백신 만드는 걸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대략적으로 1조 5천억, 우리나라 돈 1조 5천억 정도의 투자를 좀 해줬던 부분인데 우리나라에서는 2천억 정도를 투자했는데 뭐 물론 결과가 나오기 좀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대체적으로 치료제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게 실패할 확률이 좀 낮다라는 부분들. 백신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실패할 확률이 90%입니다. 그러니까 10번 시도해서 한 번 성공할 정도로 좀 어려운 분야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동사가 치료제 부분인데 뭐 치료제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뭐 점수를 주고 싶지는 않아요. 멀티플을 주고 싶지는 않고 뭐 치료제가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좀 보고 있고 오히려 동사의 당뇨와 그리고 말씀드렸던 난치성 암 쪽으로 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투자 전략 말씀드릴게요. 자, 투자 전략 1차 목표가 7만 원 제시해드리고요. 자, 2차 목표 가격 7만 7천 원, 손절 가격 5만 7천 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